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한 것 치고는 좀 흐리네요. 이런 날도 있는 거지요. 자, 오늘의 사연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경남도 함흥 출신 이인주라고 합니다. 탈북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지금 1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 아픈 사연은 있는 법이지요. 저 또한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제 소중한 친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생은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찢어 죽여버려도 모자를 북한 인민군들에 의해서요. 전 아직까지도 근처 산책로에 나가서 동생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할미꽃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의 목숨을 끊어버린 치졸하고 잔인한 그 북괴놈들이 고통 속에서 평생 죽지도 못하게 괴롭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칼을 들고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상상을 합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었어요. 또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답지 않게 중국어도 능통하고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차이 나지만 정말 말도 잘 통하고 단짝 짝지처럼 지냈었어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이렇게 듬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똑소리는 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봐도 얘는 돈벌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족들도 모두 동생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었죠. 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일찍부터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양강도 해산으로 넘어가 중국의 상인들과 물자를 교류하며 다양한 상업활동을 했어요. 북한에서 장사는 당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상업활동은 전혀 돈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불법적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서양의 다양한 물품들을 몰래 거래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팔았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은 나름 풍족한 살림을 살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당에서 한국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던 시기에 어느 날 어떤 도매업자가 제 동생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이 수완이 너무 좋으니 값비싼 물품만을 잘 골라서 보기 좋게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걸린 대다수의 물품들이 한국 드라마 USB였던 겁니다. 전 너무 불안해서 동생한테 말했어요. 아이야, 당에서 요즘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교화소로 바로 끌려간다고 하더라오. 우리 큰일 나겄어. 웃자면 좋지야? 동생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떠는 저를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언니야, 걱정 마라. 내가 누군데? 그리고 혹여나 잘못되더라도 군인들 돈 좀 꽂아주면 다 알아서 끝난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장난기 가득하게 활짝 웃었던 동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저는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네. 예전 같았으면 동생이 이쪽 바닥에서 힘이 좀 있으니 쉽게 해결할 문제였지만 당에서는 동생을 평소에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더라고요. 분명 정황상 붙잡아 가더라도 몇백 번은 더 붙잡혔어야 하는데 멀쩡히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평소랑 달랐어요. 북한 인민들에게 한국 비디오물을 볼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본보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었죠. 뒤늦게 들은 소식에는 원래 저도 공범으로 같이 붙잡혀 갔어야 했는데 동생 혼자서 뒤집어 쓰고 저 대신 혼자 붙잡혀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 가슴 안쪽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전전긍긍하며 동생이 무사히 나올 수 있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대략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생사도 알 수 없이 살아가려니 당연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먼 곳에서 깡마르고 머리가 긴 여자 한 명이 우리 집으로 향해 걸어오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말로만 듣더니나 언니 인주구나. 나는 너네 동생의 유언을 전달하러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어. 예? 뭐라고요? 유언이라뇨? 고작 USB를 판 걸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믿기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푹 내려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절하셨고 그런 우리 둘을 아버지는 부축하였죠. 1시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진정이 어느 정도 됐고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막둥이의 마지막 유언과 최후를 듣게 됐습니다. 유언을 전달해준 여자는 교화소에서 같이 들어갔다가 간신히 풀려났지만 동생은 기존에 불법 유통 장사를 여러 번 했던 죄로 많은 인민들 앞에서 본보기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계속 말하길 전 이나를 교화소 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나는 자신의 죽음을 끝으로 절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유언으로 남겼죠. 그리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 그냥 말한다며 북한의 공산주의와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나는 마지막으로 고깃국을 먹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정권을 비판한 이나에게 고깃국은 절대 제공될 수가 없었죠. 집행 시간이 되었고 이나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탱크로 밀려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나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고 인주 언니 항상 꼭 행복하기만을 하늘에서 바랄게라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동생은 새벽 6시에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잠에서 막 깨는 시간이 뇌가 덜 깨어 있어서 몽롱해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 시간에 목숨을 앗아간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눈물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집 안의 공기가 말도 안 되게 차가워졌거든요. 동생의 슬픔 이전에 그 죽음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그 뒤로 몸져 누웠고 3개월 후 동생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현실을 견딘 수 없었던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셨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의 유언을 전달해준 그 여자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더군요. 이나는 죽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군인들은 군화로 이나의 이를 밟아 부러뜨리고 망치로 관절을 골절시켰죠. 보안원이 부르면 가서 머리를 박게 했고 돼지우리보다도 못한 독방에 가두게 했어요. 이나는 화장실에 갇혀 쥐를 잡아먹으며 지냈어요. 그것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였죠. 아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이게 21세기 불과 15년 전 일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이 행해지던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전 도저히 이대로 세상을 뜰 수가 없어서 전거리 교화소로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려 준비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죽여야 동생에 대한 복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악에 바쳤었어요. 부모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 안은 광기로 점점 휩싸이고 있었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집안에서 무기를 만들고 죽은 이들의 가족을 찾아내어 후일을 도모했죠. 그렇게 모든 계획을 다 마치고
마지막 거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리 중 하나가 우리를 배신하고 보위부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전 신고를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썼습니다. 혼자서라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한과 소통하며 오랜 세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던 정보원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을 설득했죠. 당신들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 가족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까운 목숨만 낭비할 뿐입니다. 저와 함께 남조선으로 가시죠. 통로는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후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독립투사 같았네요. 그의 반복된 설득에 우리는 결국 수긍하게 되었고 그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각종 한국 기밀 단체와 소통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때문에 탈북한 후 아직까지도 고깃국 근처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만약 동생에게 죽기 전에 고깃국을 먹여주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네요.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제 복수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 먼 훗날 동생을 만났을 때 떳떳하게 언니다운 언니로 남고 싶거든요. 참 마음이 너무 쓰라리네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인주님의 의지와 용기를 진심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나님과 가족들에게 명복을 빌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